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중부지방엔 많은 비가 내렸지만 남부지방은 장마가 지나도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부족해서 주요 댐의 바닥이 드러나고 지하수가 말라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 현황과 각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며칠간 비가 많이 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뭄 해갈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강수량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올해 이미 장마가 시작됐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름철에 비가 계속해서 집중호우로 내리면 그걸 기상현상으로 의미를 하는데요. 장마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른 장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대구 지역 강수량은 69.3mm로 평년의 178.9mm에 비해서 38.7% 그쳤고요. 또 경북 지역은 평균 84.3mm로 평년 177.4mm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기상청은 장마가 시작이 됐지만 평년 장마 기간과 비교했을 때 비가 굉장히 적게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한 차례 또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랬지만 하루 정도 온 뒤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경북 상황과는 다르게 수도권에는 장마를 몰고 오는 정체전선이 서울과 경기와 같은 지역에는 계속 분포를 하고 있으면서 일부 지역은 침수까지 발생했는데요. 광명 KTX 광명역의 사례를 보면 뉴스와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침수가 많이 돼서 그 배수를 하느라고 일부 공무원들,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가서 노력을 하기도 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와는 참 많이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난달 29일과 30일을 또 짚어보자면요.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강수량은 경기 수원에서 330mm를 기록했고요. 또 충남 서산과 경기 동두천도 25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거나 조금 내렸는데요. 장마 기간조차 이제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댐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지면서 가뭄주의 또는 관심 단계까지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장마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도 한번 살펴보면요. 중부지방은 평균 2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특히 경기도는 19일 동안 400mm 이상이 내렸어요. 정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남부지방은 100m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더욱 극심하게 보여지는 거는 지역 간의 편차인데요. 장마 기간 경기도 파주 강수량은 506mm였는데 경북 영덕은 19mm의 비가 내리면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올해 경북 지역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일부 지역은 댐 저수율이 20%로 떨어졌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저수량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마댐은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수율이 27%에 불과해서 거의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이마댐에 가보면은 국도, 수몰된 국도까지 보일 정도로 좀 속살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마댐의 경우에는 2014년 8월 이후 저수율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안동댐도 마찬가지인데요. 40%대의 저수율을 보이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수위가 낮아진 걸 볼 수 있고요. 안동을 비롯해서 낙동강 수계 상류 지역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266.8mm의 강수량을 보이면서 전년도에 686mm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낙동강 수계 다목적 댐인 안동댐과 이마댐, 용수 전용 댐인 영천댐과 같은 경북 지역 세 곳의 댐을 가뭄 관심 단계에 새로 진입시켰고요. 전문가들은 이때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주의 단계로 격상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12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해서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남부지방에서 강수량 부족으로 환경부가 가뭄 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총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났고요. 또 이 가운데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4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현재 상류 지역 댐 가뭄 때문에 이 대구시는 수돗물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또 마른 장마까지 겹치면서요. 네. 대구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가뭄과 무더위로 인해서 녹조가 심한 데다가 낙동강 주요 댐에서 하천 유지용소 공급마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문산 매곡 정수장에 있는 낙동강 강령 고령 지점에는요. 지난달 23일 조류 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조류 경보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보면 2회 이상 연속으로 채취를 했을 때 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리터당 1000개 이상일 때 관심 단계가 발령이 되고요. 또 밀리리터당 10,000개 이상일 경우에는 경계 단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남조류라고 하는 건 녹조의 원인 물질로 보여지는데요. 세포수가 많을수록 좀 증식을 한다는 의미겠죠. 네, 따라서 녹조가 심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낙동강 해당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밀리리터당 79,285개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조금 더 올라가서 상류에 있는 상수원인 해평 지점 역시도 지난달 16일부터 조류 경보 관심 단계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녹조가 급증하면서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수 과정에 염소 투입량을 평소보다 40% 늘려서 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염소와 물속 유기질이 반응해서 생기는 발암 물질인 총트리 할로메탄이라는 농도가 높아져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총트리 할로메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대구 문산 매곡정수장 수돗물의 최근 3년간 총트리 할로메탄 농도는 리터당 0.032에서 0.054mg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수치를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는 않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유럽은 총트리 할로메탄 농도가 리터당 0.05mg 이하, 그리고 호주는 0.025mg 이하의 총트리 할로메탄 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구 시민 대다수가 이런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기준의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발암 물질로 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총트리 할로메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가뭄으로 대구 경북 지역 주요 댐마저 말라가고 있는 것도 걱정인데요.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난 12일 기준 안동댐과 이마댐의 저수율은 각각 42.4% 그리고 26.6%였고요. 특히 이마댐은 예년 37.9%의 저수율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유역본부 관계자는요. 이마댐의 경우에는 2014년 8월 이후 저수율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천댐과 운문댐 역시 12일 오후 기준 저수율이 19% 그리고 25.8%에 그치면서 용수 공급 자체를 좀 걱정해야 할 필요성까지 생겼습니다. 일각에서는 급한 대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낙동강 보라도 개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대구 식수원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강정 고령보를 비롯해 낙동강의 모든 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보 개방을 위해서 취수 양수시설 역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상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 녹조 현상도 악화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 환경청은 무더위로 인한 수온 상승이 지속되는 가뭄으로 녹조가 증식하기 쉬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달 낮 최고 기온 33도를 넘어서면서 폭염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진 날이 참 많았는데요. 무려 13일이나 됐습니다. 이는 역대로 최다 수준이라고 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10년간 비교를 해봐도 각각 2배 그리고 4배가량 많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하순 21일에서 30일의 평균 기온이 28.6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네, 6월 들어서자마자 극심한 폭염이 시작되면서 녹조가 좀 심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녹조 현상이 계속되는 고온 현상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대구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후에 다음 달까지 평년을 웃도는 수준의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8월까지 하루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 80% 이상의 확률로 아마 평년 기온을 상회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구 환경청 관계자가 앞서 조류 경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조류 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또 장맛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유해 남조류, 그러니까 녹조를 만드는 원인 물질이죠. 이 원인 물질 세포수가 불행 중 다행히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류 대발생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뭄과 더위에 따른 수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남조류가 다량 증식하면서 녹조 현상이 현재는 심각해지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8월까지는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녹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안동댐과 이마댐은 지난 12일 오후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 전 단계인 관심 단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우선 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목적댐과 용수 공급댐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댐의 목적에 따라서 단계도 다르게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다목적댐의 가뭄은 댐 용수 공급 조정 기준에 따라서 4단계로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관심 관계는 말 그대로 댐 용수를 끌어다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뭄 주의 단계에서는 생활, 공업, 용업 용수는 실제 사용량만큼만 공급하게 됩니다. 초과 공급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경계 단계에서는 도수로와 비상 연계 시설을 가동하고 농업 용수의 실제 사용량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감축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심각 단계까지 올라가면 경계 단계에서 감축했던 것에서 추가로 20%더 감축을 시키게 됩니다. 또 용수 전용댐을 살펴보면 3단계로 나뉘는데요. 관심과 주의, 심각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댐 용수 공급 기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공급량 조절해서 용수 공급 능력을 현재는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당장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행인 거는 며칠 동안 좀 비가 내렸고요. 네, 장맛비가 내렸기 때문에 또다시 장마가 다시 시작된다는 예보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하천 유지수와 농업 용수 그리고 생활 용수 공급은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K워터, 우리 안동권 관리단 관계자에 따르면요. 지금까지는 낙동강 수계 권역 용수 공급이 지장이 없지만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수 공급에는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지자체별 대응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먼저 영덕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덕군은 여름철 자연재난 관련해서 지난 6일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에 나섰는데요. 네. 영덕군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강우량이 150mm에 그쳐서 지난 10년간의 평균 강우량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기온도 연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우리 이전에는 30도 이상이 올라가면 정말 불볕더위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30도가 넘어서는 날이 허다하죠. 익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덕 또한 이런 고온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2주 가까이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 예보가 없어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덕군에서는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농작물과 어장의 피해 예방과 또 폭염으로 인한 노약자, 취약계층과 같은 재약자를 위해서 건강에 중점을 두고 관정을 개발하고 지하수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하수를 개발하고 하천 포강, 양수기 지원, 폭염에 대비해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덕군 사례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 경북 북부 지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영덕군처럼 가뭄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성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의성군은 강우량이 136.4mm로 평년 300mm 정도에 대비했을 때 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40%대로 평년 대비 6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모내기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보충수가 공급이 돼야 되고 또 밭작물 생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수지 저수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의성군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는 대책 상황실을 강화해서 장비와 인력 지원을 더 충원할 예정이고요. 또 가뭄 피해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서 긴급 대응책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선제적인 가뭄 대비를 위해서 저수지 확장과 또 준설, 지표수 보강 개발, 양수장비 시설 정비와 같은 가뭄 대비 영농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를 짚어주실 때마다 올해 가뭄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앞서 의성군의 어떤 대응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대응책을 좀 살펴보면 디지털 농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또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인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경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농업용수와 관련된 기관에서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서 각각의 그 역할을 다하고 또 용수 확보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비가 한번 많이 와줘서 이 문제를 네.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오랜 가뭄 뒤에 많은 비가 내리면 농작물에 곰팡이병이 생길 수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비를 바라고는 있지만 네. 또 갑자기 지속되는 가뭄 끝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게 되면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와도 없겠죠.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짚어보자면요. 오랜 가뭄 뒤에 이제 비가 내리면 탄저병이나 또 혹은 잿빛 무늬병과 같은 곰팡이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약재로 방제를 해주고요. 또 부러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뒤에 약을 발라줄 것을 현재 농기원에서는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장마철 농작물 관리도 참 중요한데요. 논의 경우에는 배수로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서 물을 잘 빠지게 해야 하고요. 물에 잠긴 벼는 물을 완전히 빼낸 뒤에 도열병이나 흰색 마를병, 벼멸구와 같은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밭작물은 물 빠짐이 원활하게 일항을 높게 하고요. 비닐하우스는 바깥에 물이 시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에 물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가 오면 농기계가 좀 침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면 안 되고요. 또 물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 습기를 제거하고 기름칠을 한번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많이 침수가 됐다면 그 전문가에게 꼭 수리를 받아야겠죠. 네, 그리고 기화기의 공기청정기나 연료 여과기, 연료통 같은 것들은 습기 없이 깨끗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고요. 이런 조언들을 잘 따라서 농업인들이 따라만 주신다면 곰팡이병은 물론이고 또 농작물 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의견 주시죠. 네, 현재 때이른 폭염과 가뭄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심각한 가뭄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마른 장마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가뭄 문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서는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물 스트레스가 많은 국가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강수량의 계절별, 지역별, 그리고 연도별로 편차도 참 많이 큽니다. 그래서 좀 물 관리하는 기법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우리 국민들 역시도 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관계 기관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 물 사용 경우에는 우선순위 1순위가 생활용수인데요.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물 사용 순위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물 사용 1순위는 생활과 국가 안보 측면의 물 사용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1순위로
단순히 생활 용수만의 그런 쓰임이 아니라 조금 더 국가 안보 측면의 물 사용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고요. 이런 선제적으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가뭄에 대해서 대응책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